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 과연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초여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맞아요. 상당히 많이 더워졌는데 이 날씨처럼 우리 사회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다양한 소식들이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초여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벌써 이 해변가는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 해안가 맞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해외 같기는 해요. 그쵸? 이 사진은 분명 우리나라에서 찍은 사진 맞습니다. 지난 12일 촬영을 했고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이거든요. 예. 이날 이 부산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갔는데 해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네. 이 바다에는 요트 그리고 또 제트스키 같은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직 5월 중순인데 벌써 이렇게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뭐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3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많았습니다. 이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지만 요즘 날씨 이미 여름에 성큼 더 다가선 듯한 모습입니다. 네. 기상학에서는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인 날이 아흘에 그러니까 9일 넘게 이어지면 여름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이번 주 서울의 평균 기온이 20도를 웃돌았고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올라가기도 해서 사실상 올해의 여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사실 5월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린 게 올해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최근 여름 자체가 점점 빨라지고 이 더위는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과거 1970년대에 6월 초순에 시작됐던 여름, 2000년대 들어서서는 한 5월 하순까지 당겨진 그런 모습이죠. 이 여름의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2010년대부터는 서울의 여름 일수가 129일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의 3분의 1가량이 여름이 된 건데 사계절이라는 말이 좀 무색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해수욕장 개장 소식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몸 열심히 만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 바로 부산입니다.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은 이 다음 달 1일부터 수영 가능 구역을 지정해서 부분 개장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전면 개장합니다. 이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강원 동해안 92개 해수욕장 개장일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7월 초 개장을 할 것이 아주 유력해 보이고요. 제주 역시 표선 해수욕장, 중문, 색달 등 해수욕장 4곳이 7월 1일에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예, 벌써부터 여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은데 빨리 찾아온 여름을 마냥 즐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에 30년 뒤에는 한반도의 여름이 4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 모습인데요. 버스 정류장에 차량들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고 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붐비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버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진만 봐서는 우리 일상 속 모습입니다. 네, 맞아요.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난 15일 출근 시간 이 서울역 환승센터의 모습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평소 출근길과 다름없는 풍경인데 이날은 좀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전국에서 이 버스 파업이 예고가 됐었고 관련 내용 저희가 보도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우려했던 버스 대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 버스노사 협상은 이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 경기 버스노사는 임금 인상을 두고 이견을 빚다가 합의에 실패했는데 시민 불편을 우려해서 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을 보류한 곳이 있다라는 거, 버스 파업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이 다음 달에 예정된 또 한 번의 임금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임금 협정 만료일이 이 다음 달 말일인 지역은 경기 수원이라든지 성남, 고양 뭐 이런 수도권 대도시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이 경상남도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 도시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이번 파업 결의 지역보다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 협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1차 고비를 넘기긴 한 셈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 일부 지역에서 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 경우 9월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직행 좌석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그리고 400원 인상하는 안을 발표를 했고 하반기에는 충남과 전남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요금 인상은 피했는데 이 대신 버스 재정 지원에 따른 이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직간접적으로 서민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버스 대란의 위기,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휠체어에 탄 여성 한 분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좀 몸이 불편한 네.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죠. 이 사진은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분들,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다친 시민들입니다. 예.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죠. 예, 오늘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39년을 앞두고 이 당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왔잖아요. 충격적인 뭐 그런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신 증인 2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증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무렵에 광주 천변 그리고 전남대병원 인근 또 공용터미널 예터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이 헬기가 총을 쏘는 것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직접 입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전 씨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 기자회견입니다. 이 역시도 뭔가 중요한 증언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과 같은 날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인데요. 이 당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가 이 자리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로 향했고 방문 목적은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 당시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합리적인 추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새 39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그날의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돼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포토라인에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빅뱅 전 멤버죠, 이제. 승리 씨의 모습인데 이때는 언제 사진인가요? 좀 하도 많이 나와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4일 밤 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때문에 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렇게 귀가를 한 모습입니다. 예, 승리 구속 여부 언론에 굉장한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자, 우선 횡령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유리홀딩스, 버닝썬 이런 법인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자금 인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같은 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났습니다. 예,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에 이제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각 많은데 어떻습니까? 나오자마자 경찰 반응을 한번 물어봤는데 예. 사법부,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는 했는데 그 뒤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경찰은 앞서 이 버닝썬의 실질 대표인 승리를 18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경찰 타격을 좀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결론 나왔나요? 정말 주목도 많이 받았고 관련 보도도 많았고 경찰도 큰 사안으로 분류를 해서 수사를 광범위하게 했는데 네. 결과는 좀 초라하게 나왔죠. 경찰이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윤 총경이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한 라운지바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포착이 됐는데 근데 이게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계좌 같은 경우 좀 분석을 해봤더니 대가성이 좀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네. 설명이고요. 이 뇌물죄 입건도 좀 어려웠을 뿐더러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 식사라든지 골프 접대, 콘서트 티켓 이런 것들을 금액으로 합산을 해봤더니 260여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기준이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경찰이 윤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 전 대표의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클럽과 경찰 등 공무원 간의 유착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버닝썬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모습인데 여기 또 익숙한 인물이 하나 또 보이죠.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습입니다. 뭔가 굉장히 이 조화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선하죠. 예. 이 사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백악관에서 국내 대기업 총수를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롯데케미칼이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6천억 원 규모인데 이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에틸렌 생산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대미 투자이자 가장 큰 화학 분야 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예. 롯데 이외에도 국내 기업이 미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과거 이 제품 판매 시장으로 미국을 바라봤다면 최근에는 공장 건설이라든지 지분 인수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서 현지화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압박에 등을 떼밀린 데다가 이 미국 경제도 호황인 까닭에 투자 환경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경우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들어 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는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등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한화 큐셀코리아는 이 미국 조지아주와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미국 시장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적극적인 투자 소식이 많이 들려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프랑스 국기가 덮여 있는 네. 이런 온구함이 옮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군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부르키나파소 인질 구출 작전을 하다가 이 전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해군 최정예 특공대원들인데 이 두 분이 이 영결식을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33살의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 그리고 28살의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의 이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까운 젊은 목숨이 좀 어이없게 희생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사실 이번 인질 구출 작전에서 한국인도 구출돼서 우리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조명됐어요. 프랑스 특수부대 지난 9일 밤 부르키나파소의 무장 테러 집단에 억류돼 있었던 인질 4명을 구출을 했는데 프랑스인 남성 2명 그리고 한국인 여성 1명, 미국인 여성 1명 이렇게 구조가 됐습니다. 구출된 한국인 여성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설정한 부르키나파소 남부에서 피랍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A씨는 결국 다시 무사히 귀국했죠.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군 특수작전으로 구출된 지 나흘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A씨는 공항에 도착한 직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되기 전에도 정부가 설정한 여행 자제 지역과 이 철수 권고 지역을 여러 차례 넘나든 것으로 파악돼 여행자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A씨가 귀국하는 데 들어간 비용 국가가 아니라 모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이번 사건 이후에 외교부 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동부를 포함해서 베냉 북부 접경 지역에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여행 자제 지역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외교부의 해외여행 경보 시스템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위험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 경보 검토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어딘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분도 보이고 네. 외국 남성도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굉장히 격식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네. 하거든요. 지난 14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이죠. 앤드류 왕자가 안동을 찾은 모습입니다. 하회마을에 있는 류성룡 선생 종택 충효당 그리고 봉정사 등을 방문했는데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의 이번 방문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20년 전 일입니다. 1999년에 앤드류 왕자의 어머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면서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충효당에서 사랑채를 둘러보면서 한옥의 고풍스러운 정치를 감상했고 마당에서는 20년 전 여왕 방문 당시 기념으로 심은 부상나무를 한참 동안 살펴봤다고 합니다. 20년 전 영국 여왕이 안동을 찾았을 때도 화제가 참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화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여왕이 안동을 찾았을 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충효당을 찾았을 당시에는 우리 예법에 따라 신발을 벗고 올라간 모습이 공개돼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요. 해외 순방 중 처음으로 신발을 벗은 여왕의 모습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시에 여왕 73세 생일상도 차려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상이 재현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99년에 여왕이 생일상을 받았는데 이 안동 하회마을에 그대로 또 이게 재현이 됐다고 합니다. 궁중에서 임금에게만 올리던 봉황 모양의 문어 오림과 매화나무로 만든 꽃나무떡 등 47가지 전통 음식이 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시 생일상을 똑같이 재현해 차린 건데 앤드류 왕자가 상당히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간 뒤로 안동 화해마을이 더 유명해졌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문 이후 하회마을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앤드루 왕자의 방문으로 다시 관광 부흥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왕이 다녀간 길을 로열 웨이, 다시 말하면 왕가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네, 이번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 기념 행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화해마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